예, 관련 내용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 내용 취재한 보도국 정재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정 기자, 유엔 관계자가 이 골룡골을 찾은 게 이번이 처음이죠? 네,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이 골룡골을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런데 6.25 전쟁 당시 골룡골에서 민간인 대량 학살이 벌어졌을 당시에도 유엔 소속의 사람들이 이곳에 있었습니다. 예. 유엔군 소속으로 참전한 미 극동군사령부 주한연락사무소 총책임자인 에버트 소령이 골룡골 학살 장면을 촬영해 상부에 보고했습니다. 예. 이를 토대로 주한 미국 대사관 소속 육군무관 에드워드 중령이 한국에서의 정치범 처형이라는 제목의 이 보고문을 작성해 미 육군 정보부에 전달했는데요. 예. 유엔이 목격한 학살을 72년 만에 다시 유엔에서 찾아와 이 과거사 문제에 대한 조사를 벌이게 된 겁니다. 예. 그런데 사실 이 골룡골 문제, 1기 과거사위에서도 관련 내용을 조사를 했고요. 네. 지금 이제 2기에서도 조사하고 있는데 유엔까지 나선 이유가 뭘까요? 이 골룡골 학살을 퍼즐로 비유하자면은 이 빠진 조각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예. 먼저 1기 진실화위원회가 방대한 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많은 내용을 비공개한 채 해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한시적 기구라는 태생적 문제도 있었지만 이 더 큰 이유는 위원회 활동 당시 이 정치권과 육군, 검찰, 경찰의 반대가 극심했기 때문입니다. 1기 진실화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냈던 김동춘 성공회대 교수는 예. 이 당시 상황에 대해 학살 사건에 대한 진실 규명을 특정 정치권에서 극렬히 반대했고 이 검찰과 육군이 노골적으로 조사를 방해했다고 털어놨는데요. 예. 또 김 교수는 위원회가 진실 규명을 한 뒤 이 피해자 보상은 많은 문제를 야기했다. 또 가해 기관의 책임을 엄중히 묻지도 못했고 진정한 사과를 끌어내지도 못했으며 이 가해 명령권자를 특정해 처벌하지도 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예. 결국 이렇게 1기 위원회가 해산하고 2기가 출범해 지금 활동을 벌이고 있는데요. 예. 문제는 이 근간이 되는 과거사형의 기본법이 1기에 이어 2기에서도 이 진일보된 점을 찾기 어렵다는 겁니다. 예. 2기도 마찬가지로 가해자에 대한 처벌부터 피해자에 대한 보상까지 이 법률에 담아내지 못했습니다. 국회에서 법 개정안을 다루고 있지만 2017년부터 지금까지 입법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법적 한계와 가해 세력들의 반대, 그러는 사이 배보상 기회를 놓친 유족들까지 이 민간인 학살 피해 유족들은 지금까지 과거사 청산을 두고 이 반쪽짜리라 부르고 있습니다. 예. 유엔 인권이사회 소속 진실정의 특별보고관이 조사에 나선 이유 이런 점이 한몫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유족들이 유엔에 여러 가지를 네. 요구했던 것 같은데 그 요구사항 중에 좀 눈에 띄는 게 가해자를 규명하고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시간이 70년이 지났기 때문에 70년 이상이 지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좀 의문인데 어떻습니까? 네, 가해자는 모두 숨졌고 이 때문에 실질적인 처벌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전쟁 범죄를 다루는 국제형사재판소 ICC가 2002년에 비준 발효한 인도에 반하는 범죄를 적용하면 이 공소시효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예. 인도에 반하는 범죄는 국가기관이 다수의 민간인을 살해, 구금, 추방하는 등의 행위를 적시해 놓고 있습니다. 이 골룡골 학살, 인도에 반하는 범죄에 해당됩니다. 예. 72년이 지났다고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것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2003년 2월 로마 규정에 따라 국제형사재판소에 정식 가입했습니다. 정부가 국제법에 따라 가해자에 대한 규명과 처벌에 나서기만 한다면 지금이라도 불가능한 일은 아닌 겁니다. 그렇군요. 자, 또 유족들이 요구하는 것들 중에 또 하나 눈에 띄는 게 이 가해자들 중에 현충원에 묻힌 사람들, 네. 이분들을 이장하라라는 건데 사실 이거는 우리나라 법 개정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민간인 학살 유족뿐 아니라 과거에도 몇 차례 수면 위로 떠오른 사안입니다. 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회가 나서줘야 가능한 일입니다. 예. 가장 최근에 논란이 됐던 게 지난 2020년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된 고 백선엽 장군입니다. 당시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명이 이른바 친일파 파묘법이라 불리는 국립묘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요. 하지만 국회와 보훈처 등 관계기관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이 법 개정까지는 이끌어내지 못했습니다. 이 정치권과 민심은 현충원에 모셔서는 안 될 부류를 크게 두 가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는 친일파 등 민족을 배신하고 적과 내통한 반민족 행위자. 또 다른 하나는 학살 등 헌법의 가치를 훼손한 반헌법 행위자입니다. 유족들이 줄기차게 주창하는 이 학살 주요 책임자들은 반헌법 행위자로 규정됩니다. 예. 이미 정부는 2010년 이 골룡골 등 민간인 학살에 대한 조사 보고서를 펴내며 이 가해 세력과 가해자에 대해 집단 처형은 정치적 살해며 명백한 범죄 행위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법 개정과 함께 역사의 재평가가 내려져야 유족들이 주창하는 현충원의 재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듣죠. 정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